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날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이 아닙니다. 뒷담화예요. 구독자 97만의 공무원 유튜브의 전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충주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하던 내부 커뮤니티에는 이름 석자를 치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이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한두 명이 검색한 게 아니죠. 꽤 다수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잘하는 사람이 칭찬이 아니라 견제를 받는 건지, 그리고 그 견제 뒤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의 민낯이 뭔지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한 가지 심리 법칙을 알고 나면 앞으로 회사에서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김선태라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충주시청 주무관, 직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달랐습니다. 예산도 없고 백도 없고 전문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시작한 유튜브가 구독자 97만을 넘겼거든요. 충주시요. 솔직히 말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를 밈의 성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외부에서 보면 영웅이에요. 뉴스에 나오고 강연 요청 들어오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누가 봐도 그 조직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안에서는요, 정반대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나온 불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런 거였어요. 충주맨 때문에 우리 업무가 늘었다. 위에서 너네도 충주맨처럼 해보라고 비교한다. 딸깍해서 유명해지고 승진 자리까지 가져간다. 언뜻 들으면 나름 합리적인 불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업무를 늘린 상사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정작 옆자리 동료한테 분노를 쏟고 있었던 거예요. 비교해서 쪼아대는 건 위에 있는 상급자가 한 일인데 왜 화살은 만만한 동료를 향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학교나 군대, 그리고 직장에서요. 위에서 내려온 압력을 윗사람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풀어버리는 그 익숙한 패턴으로 보이죠.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뜯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이 거인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자기 침대에 눕혀요.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랐습니다.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어요. 기준은 딱 하나. 내 침대 사이즈에 맞느냐. 사람의 키는 상관없었습니다. 침대의 크기만이 진리였던 거죠. 에이, 그게 무슨 신화 속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침대가 깔려 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안 하면 쟤는 열정이 없다는 소리 듣고, 반대로 너무 잘하면 튄다, 오버한다는 소리 듣는 거 적당히 남들만큼만 눈에 띄지 않게. 이게 한국 조직 문화에서 살아남는 암묵적인 생존 전략이 돼버린 거잖아요. 충주맨은 이 침대에서 다리가 삐져나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너무 컸으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뭘 했겠어요. 다리를 잘랐습니다. 뒷담화나 검색어 테러나 집단적인 배척으로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보통 누군가를 미워하면 솔직하게 배 아프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대신 뭘 하냐면 자기 질투심을 아주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을 해요.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형평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쟤만 특별 대우받는 게 공정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지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합니다. 사실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픈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내가 자동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돼서 화가 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합리화. 쉽게 말해서 내 감정에 가짜 명분을 붙이는 거예요. 배 아픈 건 맞는데 배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초라해지니까 이건 공정성의 문제야 라고 이름표를 바꿔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처음 정리한 자아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 핵심은 간단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합리화를 하는 본인은 자기가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진심으로 나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그거 질투 아니야 라고 물어봐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뇌가 이미 증거를 조작해버렸으니까. 충주맨을 공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들은 업무 형평성을 위해 정당한 목소리를 낸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그 정당한 목소리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국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원인데 팀장이 회의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옆 팀 보세요. 저렇게 성과를 내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 비교당하고 매일 깎이고 자존심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겠죠. 근데 그 화를 팀장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 팀장님,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비교의 원인이 된 넙팀 잘하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척해서 우리가 피곤해진 거잖아. 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학교에서 반 전체 벌서게 한 선생님한테는 아무 말 못하고 대신 원인 제공한 그 한 명을 쉬는 시간에 몰아세우던 기억. 군대에서 분대장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전우한테 짜증 부리던 기억. 이 패턴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이에요.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프로이트가 분류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진짜 화난 대상한테는요, 화를 못 내니까 안전한 대상한테 돌려서 푸는 것. 남편한테 혼난 아이가 강아지를 때리는 것도, 상사한테 깨진 직원이 집에 와서 배우자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전부 같은 회로
그대로예요. 충주맨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비교하며 압박한 건 상급자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배분을 잘못한 것도 조직의 책임이고요. 근데 상급자한테 항의하면 인사불이익, 조직을 탓하면 찍혀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타깃을 고른 거죠. 바로 옆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주맨. 만만한 게 착하고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현상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 차원으로 확대되면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간호학이나 조직심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된 개념인데요. 억압받는 집단 내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 위에서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위를 공격하는 대신에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현상. 이걸 수평적 폭력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브라질 출신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가 지적한 건데,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억압하는 자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억압 구조를 내면화해요. 쉽게 말하면 맞으면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때리게 되는 것처럼, 조직에서 눌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눈에 띄는 동료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그 억압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적은 위에 있는데 총구는 옆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시청의 상황을 다시 보면 구조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에 짓눌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꿀 힘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외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쟤는 왜 혼자 나가? 이게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오는 공포 반응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원시시대의 집단 내에서 혼자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는 건 곧 이탈 신호였거든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니까 뇌는 다른 행동을 하는 개체를 자동으로 위협으로 분류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지금은 2026년인데 우리 뇌는 아직 사바나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불편하신 분 계시죠? 직장에서 일 잘하는 동료 보면서 제가 잘해서 내가 피곤해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요, 방금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본인은 합리적인 불만이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게 합리화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방어막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뇌가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자동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선택이 생기죠.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시킬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추고 잠깐 나 지금 진짜 화난 대상이 누구지? 라고 스스로 물어볼 건지, 그 한 끗 차이가 충주맨을 욕하던 사람처럼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오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충주맨은 결국 시청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직에 밀려서 쫓겨난 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건 탈출이었습니다. 자기 크기에 맞지 않는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기억나시죠? 침대보다 큰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그 신화. 충주맨은 다리를 잘리는 대신에 침대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 선택이 증명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칭찬 대신 눈치를 받은 적이나, 성과를 냈더니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린 적이나, 적당히 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일부러 속도를 늦춰본 적, 그런 적 있으시죠? 그건요,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침대보다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말이요, 그거 비판이 아닙니다. 무능한 집단이 유능한 개인을 공격할 때 쓰는 언어는 비판의 형태를 띠지만 그 본질은 비명입니다. 자신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오는 비명. 다음에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속이 불편해질 때는요,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 불편함의 정체가 뭔지, 진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에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 사이즈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뇌가 뭔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침대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침대에 눕혀져서 억지로 맞춰야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김파란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